쉬는 날에 와이프와 함께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글루텐 프리 기내식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쌀 위에다가 바질 소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식사가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딱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일반 기내 빵도 있고 저거는 고구마 무스인데 잘 안 떼지더라고요. 나중에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에노역으로 스카이라인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잘 찾아서 갈 수 있었어요. 가는 기차 안입니다. 와이프가 본인 미모에 심취해 있습니다. 저는 바깥 풍경을 주로 보고 있었고요. 일본의 그 아기자기한 집들이 있는 곳을 지나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좀 추운 상태였거든요. 물론 도쿄도 춥긴 했지만 벌써 벚꽃이 이렇게 펴 있었어요. 도착부터 벚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캐리어를 들고 가는 와이프가 보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진짜 일본 느껴져서 여행 왔구나 싶었어요. 숙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행 코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 출발합니다. 와이프만 따라다닙니다. 여기가 우에노 스테이션입니다. 유명하다는 이치란 라면에 왔습니다. 와이프는 이미 먹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본 거 말고 다른 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줄을 기다리고 도착했습니다. 이 식탁이 마치 독서실 같은 책 대신 라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행으로 많이 피곤했기에 생맥주도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이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오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분 좋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한국 라면 맛이랑 좀 달라서 새롭습니다. 드셔볼 만합니다. 줄 기다려서라도. 그리고 가다가 만난 아사히 본사랍니다. 저렇게 금 덩어리가 있다니 진짜 금은 아니겠죠. 아사히 맥주 자주 마시는데. 그리고 유적지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중입니다. 오 멋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번화가인데 한복판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니,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럴 의미가 있지 싶었습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내부는 사실 크게 볼 게 없더라고요. 저기 뭐 돈 내는 곳이더라고요. 요거는 타워, 그리고 요게 인스타 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처에 인형 뽑기 실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인형 뽑기. 왜냐면 안 뽑히고 돈만 날라가니까. 근데 와이프가 저거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걷다가 붕어빵 한번 먹고 연예인 강남이 추천한 소고기 덮밥집으로 왔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와규 하나랑 일반 소고기 시켰거든요. 둘의 가격의 차이가 거의 10,000원 정도 넘게 났는데 점원이 뭐가 와규인지 뭐가 일반 소고기인지 모르더라고요. 저희도 먹어보고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그 낮에 봤던 타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먹고 싶었던 해물덮밥 위치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저는 따라다닙니다. 여기가 참 깨끗했어요. 그래서 아마 은행 거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증권사 은행 거리가 맞는 듯 했어요. 엄청 깔끔하죠. 넓고. 트지한이라는 가게입니다. 저희가 거의 5등 안에 들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마시면서 기다리자. 오픈 전에 가면 차라리 덜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려보니까. 와이프 먼저 챙겨주는 저 스윗 한번 보세요. 요게 부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이 12개라서 12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메, 다케, 마츠, 도쿠조 이렇게 나뉘는데 성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고 뭐 사이즈의 차이고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데 일반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회가 나옵니다. 회에다가 내장 소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말라서 아침이라서 생맥주 한 잔 시켰습니다. 저게 그겁니다. 덮밥. 호화롭죠, 진짜 덮밥이. 그 다음에 요게 연어알. 하나도 안 비리고 성게 너무 맛있고, 여기는 회를 썰고 계십니다. 오픈형 주방이라서 다 보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는 게 힘들다 하지만 안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기다릴 만합니다. 나왔습니다. 예쁘죠? 사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먹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 먹으면 이렇게 도미 국물을 줍니다. 또 정말 맛있었어요. 더 맛있었어요. 오차츠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색깔이 예쁘죠. 그리고 이제 건담이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건담 로봇이 있었던 곳인데 자유의 여신상이랑 가는 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 생각도 나고 홍콩 생각도 나고 서울 생각도 나고 그런 뷰였어요. 기차 안에서 바다를 보면서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 작은 배는 참 빠르죠. 멀리서 봐도 와 저거 진짜 빠르다 싶었어요.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걷습니다. 탁 트인 공간이고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넓으면 넓은 대로 느낄 수 있고 좀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적적하지도 않고 해서 좋은 산책이었어요. 아침에 햇빛도 딱 좋았어요.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해가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미국한테
자유여신상을 선물해줬거든요. 미국이 보답으로 4분의 1 크기의 자유여신상을 프랑스한테 줬어요. 프랑스가 그것을 일본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은 반환을 했었는데, 그때 빌렸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소가 되었죠. 어릴 때 이런 로봇을 참 좋아했거든요. 건담 만화는 보지 않았지만 장난감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커피도 마셔야죠. 근데 커피는 진짜 역시 카페알트로입니다. 커피는 아무리 맛있는 데를 찾아가도 카페알트로 커피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 구경을 하고 젓가락을 하나 사오자 했었는데, 일본 젓가락이 저렇게 하나씩 비싼 게 있더라고요. 저 원피스 샵이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죠. 저는 원피스 보다 말았는데, 볼 때는 정말 열심히 봤어요. 재밌었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갑니다.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대기했다가 저희 차례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맨발로 가요.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이제 첫 코스로 가면 이렇게 물을 발을 담가요. 이게 락스 냄새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발을 좀 깨끗하게 씻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빛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잉어들, 이게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잉어들이 떠다니는데, 잉어를 밟으면 꽃잎이 돼요. 그 다음에 공들이 있어요. 공들에서는 사진 찍어도 별로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누워서 보는 곳인데 껌껌한데 다 누워있으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밟을까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은색깔 계란 꽃, 총 기계 했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꽃. 위에서 꽃이 덜렁덜렁 하는데 저게 와이프 말로 생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생화가 아니거든요. 생화면은 밑에 떨어진 꽃잎이나 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생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튀김덮밥 먹으러 왔어요. 제가 요거를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튀긴 음식을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살찌는 음식 되게 좋아했는데 아주 안 먹다 보니까 진심으로 별로 안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텐동을 좀 좋아해요. 원래 저런 거 먹어도 살도 잘 안 찌고 하니까 전 먹으면 저 바로 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본 온 김에 일본 음식 먹어야 되니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이렇게 먹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긴 했어요. 기름진 게.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쿄타워를 보러 왔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실제로 봤을 때보다. 카메라로 보니까 더 번쩍번쩍거리네요. 저렇게까지 번쩍거리진 않아요. 내 눈으로 담을 때는 진짜 더 예쁩니다. 도쿄타워에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남성분들 연인이랑 갈 때는 각오하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던가 해서 체력을 길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판구이집인데 처음에 이렇게 계란말이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짭니다. 오징어 다리 구워줍니다. 오징어 다리는 조금 덜 짜긴 합니다. 근데 단백질이니까 좋죠. 대망의 하이라이트 음식. 저게 크림 리조또 맛이 나요. 평소에 크림 파스타, 크림 리조또,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안 먹어보신 분들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크림 리조또 맛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익숙해 않은 맛. 그리고 일본 소주 시켜서 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와이프도 신이 나서 한 잔씩 더 먹자, 한 잔씩 더 먹자 몇 번 해가지고 꽤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초밥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가 그 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엄청 많고 아마 제 기억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맞죠? 거기서 어떤 빨간 색깔 머리 남자 조연이 여자 주인공을 이랑 같이 타임 딱 멈췄을 때 그때 사람 많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여기를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만화를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착한 곳이 스시집인데 유명한 스시집입니다. 대기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본점은 아니지만 저희는 예약을 걸어뒀었기 때문에 바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녹차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요 게내장 샐러드랑 계란찜, 생맥주를 안 마실 수 없었어요. 나왔습니다. 예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오마카세들이 더 맛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이라고 해서 스시가 특히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입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집이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 애기들 장난감에 있는 곳 너무 좋았어요. 아이템들 보고 하다가 그 포켓몬 피규어 하나 샀습니다. 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규집으로 왔습니다. 테이블이 몇 군데 없는 곳인데 유명한 곳이에요. 도착해서 맥주를 한 잔 따릅니다. 일본 음식들이 대부분 맥주랑 좀 어울리더라고요. 짠. 김을 주더라고요. 근데 와규 자체가 간이 좀 세기 때문에
김을 싸먹거나 하면 오히려 더 안 어울렸어요. 우설입니다, 우설.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길게 나오는 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니까, 아, 정말 식감도 좋고 엄청 맛있었어요. 여기도 와이프가 예약해준 곳인데, 참, 전 잘 따라다닙니다. 이 코스가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저 때는 살이 좀 쪄있죠. 운동을 못했어요. 또 호텔에 헬스장은 없고 온천이 있었는데, 그걸 좀 많이 했고, 대신 많이 걸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식감도 너무 좋고, 그 다음 고기들도 계속 나오고. 요 고기들이 아시다시피 좀 기름지잖아요.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맥주와 함께 먹어도 엄청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신났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워낙 공간도 넓으니까 숨 막히지 않고 신기한 광경이다. 저 사람들 다 각자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숙소 도착해서 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러 나옵니다. 원래 여기 수산집 가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좀 핫한가 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근처에 꼬지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첫날에도 꼬지집을 갔는데 거기서 크게 데였거든요. 너무 덜 익은 채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괜찮았어요. 말고기 육회. 안에는 메추리알. 귀엽죠? 말고기 색깔이 너무 좋아요. 저 하얀 색깔 기름기가 없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꼬지들, 삼겹살 꼬지도 있었고, 똥집이고, 메추리알이고, 소세지고, 다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소주. 와이프는 하이볼 마셨습니다. 저도 하이볼 좀 뺏어 마셨습니다. 탄산이 들어간 거 마시니까 속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기 아쉬워서 계란말이 하나만 더 시키고 한 잔씩만 더 하자 해서 명란 계란말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참 이쁘게 나오죠. 그 다음날 돈가스집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1등으로 기다려서 갔습니다. 아침이니까 맥주 한 잔 시키고 케첩 된장 돈가스 나왔습니다. 돈가스 저 껍질이 너무 바삭해가지고 까졌어요. 맛있었어요. 팬더들이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푸바오랑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팬더 보는 줄은 따로 있더라고요. pengin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들은 사람이랑 아이 컨택을 하더라고요. 홍학입니다. 홍학에 관련된 글도 썼었는데 코뿔소입니다. 코뿔소가 뿔을 저 쇠 울타리에다가 갈고 있어요. 네, 북극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정향행동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작 계속 반복하는 거죠. 동물원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인데 안타깝죠.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만 목적이 없는 행동입니다. 동물원에 관한 글도 썼는데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네요. 이제 비행기 기다리면서 또 마지막 생맥주에다가 츠케멘으로 도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